중국에서 또 검열 사태가 터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검열되고 있는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한국에 대해 소신 발언했던 어느 중국인 여대생의 글이 있었는데요. 미국인과 한국인 등으로 이루어진 해외의 로스트 미디어 네티즌들은 이러한 글을 검열당하기 전에 사라지지 않게 보관합니다. 최근 검열되어 사라진 어느 중국인 여대생의 글의 내용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걸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검열된 이유가 뭐였을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주세요. 그리고 이 글에 달렸던 중국인들의 분노한 반응도 함께 보시죠.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한국에서 교환학생만 2년차를 지내고 있다. 내가 이젠 중국에서 무슨 말만 해도 친한으로 몰아간다. 내가 한국으로 온 것은 친한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인 누구든 한국에서 1년만 살면 모두가 친한이 될 거라는 말이다. 하나 단적인 미친 예시를 들어볼까?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억울한 일이 적게 벌어지는 나라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나에게 사기치려고 한다면 나는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에 제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사기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중국의 사기 건수가 몇백 배는 훨씬 많다. 다만 한국의 사기 건수가 많은 이유는 한국인들은 사기를 당하면 확실하게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신고를 하면 적어도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일이 없지. 최근에 한국에서 거대하게 사기를 친 일당들이 붙잡혔다. 자신을 남자라고 속이기까지 하며 유학파라며 돈이 많은 갑부 행세를 한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이지 않는가? 그렇다 이런 사람들 중국에 널리고 널렸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무도 화제가 되지 않지. 너무 흔한 이야기이니까. 그런데 이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한국 전국을 강타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놀란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내가 과장하고 있는 것 같는가? 정말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색해보기를 바란다. 한국에서는 한동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꾸준히 나왔다. 그만큼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건 놀라운 사건도 아니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화제가 되지 않는 거다. 중국에서는 억울한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물론 이런 한국에도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주변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명인들이 관심을 심하게 많이 받아. 그들의 실수도 발견되어 나락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서 오래 살아본 결과 그게 훨씬 중국보다 낫다. 중국에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느니 서로 관심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좋다. 한국에서 이것을 정의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최근에 한국의 정을 중국에서 먼저 정립한 개념이라고 하는 말을 봤다. 이게 맞을지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정이라는 한자 자체가 중국어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이 먼저 만든 개념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중국에 정은 없다. 모두가 돈에 의해 움직이고 결혼도 프로포즈보다 돈과 관련된 계약서부터 쓰는 게 결혼이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용돈을 주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써야 한다. 중국이 더 자본주의 같은 느낌이 든다면 어떻겠는가? 한국은 또한 사람들이 중국인들보다 훨씬 납득 가능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 많다.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들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만 싫어하지. 중국인 개개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준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나는 중국인 취급을 안 하고 좋은 한국인으로 취급해준다. 문제는 한국인들과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할 때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가끔 실수를 저지른다.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면 한국인들은 발끈한다.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도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발해가 한국의 역사라고 정해버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인이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무식하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은 생각보다 똑똑하다. 가끔 보면 한국인들이 정말 똑똑해서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배경이 전부 사실처럼 들린다. 한국인은 중국인들처럼 소리만 지르지 않는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편리하게 산다는 뜻이다. 한국은 중국보다 살기 훨씬 편리하다. 헛소리 같다고? 중국 대도시가 한국의 대도시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중국 대도시의 몇몇 부분은 확실히 한국만큼 편리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100만 배 훨씬 중국보다 편리하다. 가장 편리한 부분이 바로 검열과 감시에 관련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든 카페든 와이파이를 접속하려고 해도 나의 신분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전역에 있는 모든 와이파이가 그러하다. 내가 무선으로 와이파이 접속을 해도 그 누구도 나를 감청하지 않는다. 신기하지 않는가? 나는 이걸 처음으로 겪고 나서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물론 나는 공산당을 지지하고 중국의 많은 리더들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나는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다. 한국인들의 핸드폰에는 상당히 많은 개인적인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인들의 핸드폰에는 개인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다. 웃기지 않는가? 한국의 도보 환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캠핑이라는 게 존재한다. 대도시 안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름에 한강에 가면 다들 캠핑을 한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 캠핑하는 사람들이 캠프 밖에 물건을 놔둔다.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이지. 중국인들은 항상 말한다. 중국이 가장 치안이 좋은 것이라고. 그런데 나는 왜 중국만 가면 주머니에 내 핸드폰이 들어있는지 여러 번 확인을 해야 하는 걸까? 특히 중국에서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중국에서 핸드폰은 신분증과 지갑 등 모든 것을 하는 물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소매치기는 50년 전에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다들 소매치기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한국에서 실제로 없다. 일본에서도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만 여전히 소매치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내가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겠다. 내 친구가 서울 홍대에서 새벽 3시에 길거리에서 취한 채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잊어버렸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군가가 그 핸드폰을 분실물로 경찰서에 맡겼다는 거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다. 중국에서는 어림도 없다. 떨어뜨린 순간 그건 이미 다른 사람 것이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심지어 누군가는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도 1시간 뒤에 분실물 센터에서 그대로 찾았다는 말도 들었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다. 가끔은 지나치게 규칙을 중시해서 피곤할 때도 있고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악플 문화는 분명히 문제다. 하지만 중국처럼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는 없다. 억울하면 말할 수 있고 말하면 최소한 그 말이 어딘가로 전달된다는 믿음이 있다. 그게 민주주의의 차이이기도 하고 결국엔 사람을 숨막히게 하느냐, 숨을 쉬게 하느냐의 차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내가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바로 여성들의 밤길 안전이다. 물론 100%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걸어다니는 여성들을 정말 자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여자 혼자 새벽에 길을 걷는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로 여겨진다. 치안이라는 게 숫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제는 나도 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졌다. 가끔은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 중국에 돌아가면 내가 외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진짜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문화나 음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다. 언제나 예의 바르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차별을 겪는 중국인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민족에 대한 혐오라기보다는 국가 간의 복잡한 감정이 투영된 것이라는 걸 이제는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사람은 언제나 좋은 사람이라는 진리를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한국에서 1년만 살아보라.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친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로 알게 될 것이다. 그냥 외국 문화를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 그 나라 사람들의 방식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다는 것. 이건 절대 교과서나 인터넷으로는 배울 수 없는 감정이다. 직접 살아봐야만 아는 것.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런데 1년 살아보라는 글 때문에 중국인들이 깨우칠까봐 불안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 달린 중국인의 댓글이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릴 것입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하기를 바란다. 한국의 그 사기꾼 이야기는 한국에서 화제가 된 이유가 따로 있다. 한국에서도 자기가 남자라고 속이고
명문대 출신이라면서 사기를 치며 돈을 버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그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부인이 전 올림픽 선수였기 때문이다. 좀 알고 말해라. 부인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화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 한국도 살기 힘든 나라다. 한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다. 분실물로 누가 등록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중국 안매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핸드폰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한국에서 핸드폰을 훔쳐서 중국에 파는 한국인이 많다는 뜻 아닌가?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요즘 보면 웃기는 게 한국에 좀 살아봤다고 갑자기 한국 최고다 이러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마치 한국에 발만 담그면 무슨 정신이 개조되는 줄 알아. 근데 정작 내가 보기엔 그건 그냥 겉만 본 거다. 피상적으로만 살았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당당하게 떠들 수 있는 거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질서 있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선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권력 가진 자들이 죄를 져도 언론이 감싸고 유명인들은 한두 달 반성 쇼하다가 금방 복귀한다. 이런 구조가 어딜 봐서 정의로운 사회인가? 차라리 중국은 적어도 위선은 없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니까. 그리고 한국 치안이 좋다고? 웃기고 있네. 서울 지하철만 타도 도찰, 몰카 사건이 매달 터지는데 무슨 치안? 그냥 CCTV만 많아서 겉으로 티가 안 나는 거지. 실제 범죄율은 전혀 낮지 않다. 반면 중국은 도심 곳곳에 공안이 있고 어딜 가도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된다. CCTV가 감시라고? 그게 왜 나쁜 거지? 그게 있어서 범죄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장점 아닌가? 그러니까 제발 한국 찬양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결코 천국이 아니다. 중국도 물론 문제는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냉정하게 비판할 줄 알면서도 동시에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게 진짜 민족의 힘이다. 반면 한국에 몇 년 살다 왔다고 한국은 최고야, 중국은 후졌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한숨 나온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본국을 배신하고 타국의 그림자 밑에 숨으려는 진짜 문제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중국인들, 아직 안심해도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